엉뚱발랄 라디오 서성원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하, 집안일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104번째 엉뚱발랄 라디오 출발합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 지레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장기하 달이 차오른다 가자였습니다.
아, 장기하 노래. 예전에도 한 번씩 저희 방송에서 듣기는 했었는데요. 장기하 노래가 참 지금 들어도 다시 들어도 좀 개성이 있죠. 또렷한 그런 장기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달이 차오른다 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자는 얘기일까요? 어디로? 어딜 가요? 어딜? 그리고 또 이 노랫말에 보니까 소년이 달이 차오르면 어딘가 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노랫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래가 그래도 제가 들었을 때 재밌는 것은 코러스인 것 같아요. 코러스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코러스 때문에 여러 명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로 들려요.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우리 그냥 달이 차오른다 가자. 그리고 또 하나, 달이 차오른다는 얘기는 보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름에 이제 어딘가를 가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보름이란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그죠? 만약 이게 달이 차오른다고 하지 않고 보름에 어디를 가자고 한다면 노래가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장기하 달이 차오른다 가자로 오늘 엉뚱발랄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인적이 아주 드문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달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에 물건을 이제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문 바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택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집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택배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번에도 역시 네 하고 이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 나와요. 아무도 나오지. 그래서 대문을 살짝 밀어보니까 이게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서 보니까 누군가 대답을 했으니까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앞불싸. 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없고 거기 외양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염소입니다. 염소. 까만 염소가 다시 한 번 더 택배 기사를 보고 매 하고 울더래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못 맞췄지롱. 안녕하세요. 채찌 씨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서성원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퀴즈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성원님. 네, 물론이죠. 말도 안 되는 퀴즈 기대됩니다. 재밌게 한번 시작해봐요. 어떤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문제 드립니다. 절대로 놀라지 않은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은 누굴까요? 오, 흥미로운 문제네요. 자, 절대로 놀라지 않는 연예인이라 정답이 뭘지 한번 떠올려볼게요. 그러지 말고 떠올려보지 말고 누구인지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놀라지 않는 연예인은 바로 무반응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퀴즈네요. 채치 씨, 땡이고요. 땡. 무반응이라는 연예인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무반응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살짝 장난을 쳤죠. 그럼 정답을 다시 제대로 맞춰볼게요. 어떤 연예인일지 기대해주세요. 이름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채치 씨.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놀라지 않는 연예인은 바로
무반응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처럼 항상 침착하니까요. 재밌게 받아주세요. 예, 땡이고요. 제치 씨, 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퀴즈는 넌센스 퀴즈예요. 답을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답을 말씀드릴게요. 태연입니다. 태연 하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태연이라니. 정말 채취 있는 정답이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언제나 즐겁습니다. 다음 문제도 기대되네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가 있대요. 어떤 동네일까요? 이번 문제도 흥미롭네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라 어떤 곳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답이 궁금한데요. 제치 씨, 오늘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러면 재미없죠. 일단은 어떤 동네인지 아무 동네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한번 가볍게 말해볼게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는 바로 귀여운 마을이죠. 재밌게 받아주세요. 땡. 귀여 마을요? 귀여 마을? 참 발음도 잘 안 되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수도권에 있는 동네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에 있는 동네라면 좀 더 힌트가 확실하네요. 그럼 수도권에서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이라면 혹시 바람마을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겠네요. 제치 씨. 참 마을 이름도 잘 지어내시네. 제가 속을 뻔했잖아요. 바람마을. 자, 그러면 힌트 더 드릴게요. 성남시 안에 있습니다. 이 동네 상당히 유명해요. 이 동네가. 성남시에 있는 유명한 동네라면 확실히 힌트가 확실해지네요. 그럼 아마도 분당 쪽에 있는 어떤 동네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정말 재밌는 퀴즈입니다. 띵동댕. 분당입니다. 바람이 분당. 아하, 그렇군요. 바람이 분당이라니 정말 센스 넘치는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퀴즈 계속 즐겨볼게요. 그러면은 재밌는 퀴즈 한번 더 즐겨봅시다. 소변과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 같은데 소변과 대변 중 먼저 나오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넌센스예요. 아하, 정말 유머러스한 넌센스 퀴즈네요. 그럼 당연히 소변과 대변 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둘 다 나오긴 하지만 보통은 소변이 더 먼저 나오죠. 정말 재밌는 문제입니다. 땡인데요. 땡. 제치 씨, 넌센스 퀴즈예요. 알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언제나 예상에 귀엽는 재미가 있죠. 계속해서 웃음이 나는 퀴즈들로 즐겁게 이어가 봅시다. 제치 씨,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답을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정답을 알려주시면 또 재밌게 받아들일게요. 어떤 답일지 궁금하네요. 소변과 대변 중 먼저 나오는 것은 급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급하니까 그게 나와야 되죠. 그렇군요. 급한 게 먼저 나온다는 그 재치 있는 답변이 정말 웃기네요. 역시 넌센스 퀴즈는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재미있게 이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채치 씨, 저희 서대문 FM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감 카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감을 다 동원하지 않아도 아마 귀만 이렇게 잘 열어두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감 카몬인데요. 제가 10월 19일 날, 지난 10월 19일 날 경기도 화성에 갔었습니다. 그 화성에 가서 현장음을 녹음을 했거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에는 저희가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전담하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기획 홍보 공간을 신설하고 거기에 있는 기자단, 저희 마을 미디어 활동가에 있는 기자단이 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바탕으로 이제 올해 저희 파주시에서 우수 사례 경연대회 정책 부문에서 요거는 저희 파주 시장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감 카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나중에 방송 말미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부은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부은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게 높은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부은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부은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을까. 발장 끼는 연인들의 모습에 나의 눈이 왜 시려울까. 한땐 나도 저런 때 있었다며 새로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노래를 잘 들었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노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인데 이 드라마가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OST가 좋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는 드라마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거든요. 아주 멋진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집안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 일이라고. 참. 그런데 이 해도 끝이 없는 일, 집안 일은 해도 끝이 없다.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이 말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많이 보고 아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해도 집안일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긴 한데 여러분은 절대로 이 사람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저희 아내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정말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태가 나지 않는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데 모양도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집안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집안일에, 구체적인 집안일에 대한 얘기는 노래 하나 듣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펜타곤 빛날이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눈껏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I'm only yours oh no 난 결국에 날 사랑 앞에선 내 찌질이 나는 뭐랄까 아직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왜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지만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빈틈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 빈 맘은 공터인데 머릿속은 터지네 맘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눈껏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I'm only yours oh no 결국엔 난 사랑 앞에선 내 찌질이 네가 나의 주복이 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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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맘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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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Listen to my heart 난 네 앞에 서면 떨려 그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찌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Everybody say 너와 나 my baby 눈을 감아 뭐할까 꿈이 깎아 버렸어 이제야 난 내 사랑 앞에서 내 빛나리 펜타곤 빛날이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리듬이 경쾌하고 신나는데요. 역시 노래는 이렇게 리듬감 있는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집안일인데요. 집안일입니다. 그 앞에서 해도 끝이 없는 일, 그 말을 저희 아내가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그러면은 해도 끝이 없는 일 중에서
어떤 게 대표적일까? 아마도 음식 만들기가 아닐까요? 음식을 마련하는 일.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하루에 3끼를 챙겨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게으름을 피고 싶어도 끼니 때는 돌아오니까 게으름을 필 수가 없죠. 물론 음식 만들기가 좀 귀찮고 그럴 때는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기는 하죠. 그래도 자주 너무 배달을 시켜 먹는 걸 식구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음식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 만들기는 이게 단순히 음식 만들기가 아니죠.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장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을 봐와야 돼요. 물론 온라인으로 요즘은 주문을 한다고 해도 장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보기를 했어요? 음식 재료를 보관을 해야 되죠. 냉장고에 넣든 아니면 뭐 어딘가 쌓아 놓든 보관해야 되죠. 이것도 일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만들어야 되죠.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해도 끝이 없다는 게 먹는다고 다 끝나나요? 설거지가 또 있죠. 설거지. 설거지를 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요. 때로는 이제 이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출근을 하거나 한 경우에는 거기서 직장에서 이제 점심을 해결하고 때로는 저녁까지 해결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간편한 일이긴 하죠. 일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참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 일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꼭 같은 걸 이렇게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 참 엄청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다시 듣겠습니다.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YB, 잊을게. 물론 이 잊을게를 들은 건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바보처럼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래 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다시는 내게 올 수 없게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올 지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네가 떠난 후에 난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두 번 다시 울지 않을게 아직도 휴대폰에 내 이름 지우지도 못하고 있어 전화기 들고
다시 못 올 지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네가 떠난 후에 난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다시는 너를 찾지 않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아직도 너를 걷다 멍하는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바보처럼 잊을게 (91.3) 스대문 FM입니다. YB 잊을게. YB 노래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든지 그리고 뭐 입학 시즌 이럴 때 되면은 또 나비 같은 거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잊을게. 이 곡도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집안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음식 만들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 집안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집안 일 중에서 음식 만들기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게 중요한 일이긴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 만들기뿐만 아니라 청소도 또 해야 되잖아요. 물건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청소가 그렇대요. 저희 집에 이제 유명한 분, 저희 집에 위대한 분.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태가 나지 않는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빠뜨리면은 뭔가 집안이 이상해진다. 이게 청소다. 그래서요 저는 청소 중에서 하나가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청소일까요? 뭐 거실이나 방 청소 이런 거는 그렇게 저한테 딱 이렇게 찍어서 맡겼을 것 같지는 않죠. 무슨 청소인지 짐작이 되시죠? 제가 이렇게 자꾸 앞에 느스레를 뜨니까요. 네, 화장실 청소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좀 이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퀴즈에서 좀 지저분한 걸 얘기를 껴서 방송을 했는데 그렇죠. 냄새가 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아마 저희 방송이 시니어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방송이거든요.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집안일을 내가 그래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면은 분담하고 싶어서,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가서 출근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어도 실제로 많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은퇴를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해야 될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게 이제 집안에서 일입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니까 어딘가 다 분가를 해서 나갔거나 뭐 집안에 같이 있더라도 집안일은 조금 나몰라라 하지 않나요, 얘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가 집안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마 집안일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제가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할 법한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나훈아 기장갈매기.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지는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갈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대에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하나다. 빈주머니는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미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거. 오늘은 아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친 김에 과대교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나훈아 기장갈매기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갈매기이고 기장은 동네 이름이고 부산에 속한 기장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갈매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문성재가 불렀죠. 그죠? 부산갈매기?
그러면은 이 부산갈매기는 아주 뭐 야구장에서도 그렇고 롯데 구장에서 거의 응원가로 많이 불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장갈매기는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지금도 좋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일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죠?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팍팍한 세상,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래도 웃고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운다고 달라진다면은 울어도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될 수 있으면 웃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엉뚱발랄 라디오에서도요. 최근에 만든 코너가 웃고 삽시다입니다. 뭐 아시죠? 코너에서 뭘 하는지 웃기는 노래, 코믹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코믹송은 임창정이 부르는데요. 문을 여시오인데요. 문을 여시오. 이 노래가 코믹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아닌가요? 이거는 코믹송. 좀 웃기는 노래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코믹송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 노래 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사는 것을 좀 풍자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특히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문을 여시오. 임창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중한 맛이 있는 그런 노래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풍자해서 한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웃고 삽시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임창정 문을 여시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을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넌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을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열어. 마지막에 임창정 씨가 뭐라고 해요? 열어. 그러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여시오 하고 임창정 씨가 하소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을 열고 한번 살아볼까요? 시니어 여러분. 엉뚱 세상. 두비두밥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빠둠빠 두비두둠빠 두비두밥. 바람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 문안을 받는 것이다. 문안 온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쇼핑백과 함께 오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배달을 시키기도 하겠지. 조심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목소리도 나긋나긋 할 것이다. 아이고, 얼굴이 수척하네요. 수술 잘 됐다면서요. 불행 중 다행이죠. 바람은 침대에 누워 있겠지. 수액 주머니를 단 팔은 불편하지. 바람은 문안을 받아서 애들처럼 기쁘다.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할 뻔했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하겠지. 바쁠 텐데 뭘 이렇게 찾아와요? 고마워서 어떡하나? 그리고 입원이 길어지면 병원 마당을 산책하기도 하겠지. 누군가 따라 나서야 할 테지. 바람은 병원에서 산책할 일이 없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병원 갈 일이 도대체 없었다. 그래서 병문안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다.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 마당을 걸어보고 싶은 것이다. 그게 언제였더라? 이런저런 얘기 중에 병원비 얘기가 나왔다. 바람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 진짜 돈 아까워?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너 병원비 나갈 일 없다며? 혹시 내가 내는 병원비 아깝다는 거니? 아니, 내 돈. 무슨 말이야? 치료비 낸 일 한 번도 없었다면서. 너 같은 놈만 있으면 대한민국 병원 다 문 닫겠다. 그래, 병원비 낸 적 없어. 한 번도. 그래서 돈 아깝다는 거야? 얘가 누구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 병원비 몽땅 나오면 그게 참 그래.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긴 해. 그런데 몸도 아픈데 뭉텅이 돈까지 나간 거니까 기분이 참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너 같은 놈이 알기나 하겠냐? 나야 모르지. 내 말 들어봐. 그렇다고 억울한 게 없는 게 아니야. 이젠 억울하기도 해. 뭐가? 나 지금까지 치료비 혜택 한 번도 못 받았어. 우린 뭘 받았니? 받았지. 나도 너처럼 매달 의료비를 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적 없었잖아. 혜택 받은 게 없는 거지. 의료비만 꼬박꼬박 내고 말이야. 뭘 잘못 처먹었나? 그래서 치료비 혜택 받고 싶어? 그렇다 왜? 지랄하고 있네. 엉뚱세상 서성원 작가의 아까운 돈 억울한 돈이었습니다. 오감 가문입니다. 오늘 오감 가문은 조금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무엇이었었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가 문제였는데요. 현장음 들으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결과 초록꽃 향기로라는 소식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에는 저희가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전담하는 주민자치회에서 기획 홍보 분과를 마을 미디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있는 기자단, 저희 마을 미디어 활동가에 있는 기자단이 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활동가. 이러한 노력 바탕으로 이제 올해 저희 파주시에서 우수 사례 경연대회 정책 부문에서 요거는 저희 파주 시장님과
분과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마을 미디어라는 말이 나왔고 마을 활동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10월 19일 날, 지난 10월 19일 날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서 전국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 일원으로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장음에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답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오감 가문이었습니다. 부부 중에 집안일을 누가 많이 하시나요? 오늘 저희 방송 클로징 멘트는 이겁니다. 간단하죠? 조황조 고맙소가 끝곡입니다. 집안일을 나누어 하시면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 가요? 같이 가요. 발랄하고 싶은 엉뚱이 서성원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흐려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